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 학력으로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거대한 자동차 대여업과 건축 자재 사업을 통째로 물려받아 여러 점포를 운영하게 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가업을 고스란히 승계했을까요? 그리고 왜 중년에 무리한 투자로 돈을 날려야만 했을까요? 맹파명리의 정밀한 작용력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사주 블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익숙한 순서대로 갑인년, 임신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난 남성입니다. 자, 이 8개의 글자 속에 숨겨진 직업과 돈의 비밀, 십신과 상을 찾아가 볼까요? 주인공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병화일간입니다. 그런데 일간 병이 시간 문화에 있는 신금 정제, 즉 내 돈과 병신합으로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직접 재물과 합을 하니 나는 남의 밑에 있지 않고 내 돈을 꽉 쥐고 내 사업을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어떤 방식의 사업일까요? 시지의 묘목은 내 문서와 가계를 뜻하는 인성입니다. 이 인성이 일지의 신금, 재성, 즉 큰 돈과 묘신합으로 엮여 주공을 합니다. 맹파에서는 문호에 있는 인성이 재성을 차고 나와 합을 하면 10중8구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명으로 봅니다. 그럼 이 장사의 거대한 자본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태어난 달인 월령은 부모와 조상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신금 재성, 돈이 임수 7살, 권력, 큰 규모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번 푼돈이 아니라 부친이나 조상이 이룩한 거대한 재산과 규모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른 명리에서는 볼 수 없는 맹파 명리의 소름 돋는 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부친 자리에 있는 돈 신이 일주인 나의 자리, 주위에 똑같은 근자로 완벽하게 복사 붙여넣기 되어 나타났습니다. 조상의 업이 그대로 내게 이르렀으니 가업을 완벽하게 계승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부친이 물려준 사업의 종류를 상으로 풀어볼까요? 사주 밑둥을 지탱하는 연, 월, 일의 글자, 인, 신, 신이 모두 바쁘게 뛰어다니는 역마의 글자입니다. 한자리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역마들이 서로 쾅 부딪히는 인신충을 일으킵니다. 맹파명리에서 역마의 충은 단순히 부서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쉴 새 없이 내다 파는 아주 활발한 교역과 무역의 의사가 됩니다. 구체적인 아이템도 나옵니다. 돈을 뜻하는 신금은 단단한 금속, 건축자재, 그리고 운송수단, 차량의 상입니다. 천간의 신금은 작은 금속, 하드웨어이죠. 게다가 바깥에 인과 묘라는 목 인성이 금 재성을 감싸는 포국 구조입니다. 종합하면 차량 렌터카와 주택 건축자재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도출됩니다. 이제 이 설계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청년기인 갑술대운, 1994년 갑술년입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 사업이 아니라 남의 밑에서 일을 해줍니다. 왜 남의 밑일까요? 운에서 온 술은 나의 능력을 뜻하는 식신입니다. 이 식신이 내 문서와 직장을 뜻하는 시지의 묘인성과 묘술 합으로 묶입니다. 즉, 내 능력을 직장에 제공하는 응기, 타이밍이 된 것이죠. 연지의 인인성도 일찍 직장 생활을 했음을 뜻하지만 인신충으로 인해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을해대운의 을운으로 행하던 1998년 무인년, 드디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남의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덜컥 인수하게 됩니다. 그 작용력을 보시죠. 운에서 온 인목인성이 내 직장 자리에 있는 신금을 쾅 하고 인신충으로 때려버립니다. 직장 관련 글자가 충을 맞았으니 가차없이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신충이 도달한 곳이 하필 월령, 즉 부친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부친의 자리를 강하게 움직여 사업을 승계하는 완벽한 의사가 됩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도심의 부동산과 가옥을 도급받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무인년은 사업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재성인 신금은 곧 아내를 뜻하는데요.
인신충으로 인해 밖의 아내가 내 부부궁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 해에 아내들 상대와 동거를 시작하죠. 다음 해인 1999년 김효년, 천간에서 갑기합으로 문서가 합을 하고 지지에서 묘신합으로 내 부인 처성이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문서와 처성이 함께 움직였으니 이때 정식으로 결혼 증서를 받고 부부가 됩니다. 혹시 돈 많은 사업가라 바람을 피우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주는 인성, 어머니 가정이 재성, 아내 돈을 든든하게 감싸는 포국 구조라 부부궁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예쁜 딸을, 2005년에 든든한 아들까지 낳고 잘 살게 되죠. 가업도 있고 여러 점포를 운영하며 재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분은 큰 돈을 펄펄 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을해 대운의 해운이 이분의 사업 엔진을 회방 놓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작용력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돈을 벌어주는 핵심 엔진, 주공은 물건을 내다 파는 교역인, 인신충입니다. 그런데 해운이 와서 인을 합으로 묶어버리고 신을 천으로 날카롭게 찔러버립니다. 해운이 핵심 엔진을 고장내버리니 돈벌이가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엔진이 고장났는데 2004년 갑신년과 2005년 을유년에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합니다. 제가 인을 충하니 투자의 상이 분명하지만 대운 환경이 너무 나빠 투자가 순조롭지 못했고 결국 돈을 잃는 파재를 겪고 맙니다. 특히 2005년 을유년의 작용력은 치명적입니다. 천간의 을은 묘가 하늘로 뿌리 없이 뜬 것을 표시하는데 지지에서 날카로운 유가 들어와 내 소중한 밥줄이자 점포인 묘를 묘유충으로 사정없이 부숴버립니다. 갑신년 역시 해를 천하니 극히 불리했죠. 그럼 다음 대운인 병자대운은 좀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일주인 병화가 무시무시한 7살 자수 위에 앉아 이를 제압하지 못하니 환경에 억눌려 그저 보통에 머무르는 답답한 운입니다. 무엇보다 대운차가 문호 앞에 있는 정인 묘를 자묘파로 발로 차 깨트려 버립니다. 문호의 묘는 재를 차고 있어 부동산 방면의 상인데 파를 당하니 부동산이나 점포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무자년에도 어떻게든 아이디어 식신을 짜내 관 투자와 합을 하며 투자를 도모해보지만 여지없이 자묘파가 서로 부딪히며 파괴하니 기쁘지 않고 불리한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울할 수만은 없죠. 2009년 기축년 천간에서 갑기합을 하고 지지에서 인축암합으로 재물창고와 인성이 유정하게 합을 합니다. 여기서 맹파명리의 고급 비기가 또 나옵니다. 맹파에서는 축이 이르면 곧 사주 원국의 신이 이른 것과 같다고 봅니다. 신은 차량과 금속의 상이죠. 이해의 년의 인성을 역마성을 강하게 움직여 오금, 하드웨어 철물 및 택시 사업에 크게 투자하며 가게를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아버지의 거대한 사업 기반, 복음, 과 훌륭한 거래 엔진, 인신충을 물려받았지만 을해와 병자라는 20년간의 대운이 이 엔진을 돕지 않고 오히려 망가뜨렸습니다. 운의 흐름이 내 엔진을 부술 때 천, 파, 남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투자하여 큰 돈을 벌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려받은 점포들을 단단히 지키는 현상 유지가 이 시기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나의 사주에 어떤 강력한 무기, 주공이 있고 지금의 대운이 그 무기를 돕는지 아니면 회방 놓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가나 갖춰야 할 진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의 사주 속 엔진은 지금 잘 돌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맹파명리 공부와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을 접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명리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름 돋는 사주 작용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